네. 이재명 도지사님과 관련해서 몇 가지만 천천히 차분하게 제 생각을 한번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약간 좀 길 수도 있는데요. 시간 되실 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에 제 생각에는 말이죠. 이재명 도지사님이 코로나 사태를 맞이해가지고 여러 가지 행정 절차라든가 법률 집행, 강력한 집행력, 이런 행정가적인 모습을 보이지만 가급적이면 정부와 관련해서 그리고 현재 정치적 주요 이슈가 되는 논란거리에 대해서는 가급적 발언을 아끼셨죠. 그런데 최근에 유튜브라든가 공중파 방송, SNS 뭐 여러 가지 방송 매체를 통해서 활발하게 인터뷰도 하시고, 그 다음에 헌법소원 이혼법률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이후에 최근에는 대법원을 향해서 공개 변론까지 신청하면서 어느 정도 이제 법적 쟁점에 대해서 다투기도 하지만, 어젠가요? 그젠가요? 한명숙 전 국무총리와 관련한 어찌 보면 정치적으로 약간 민감한 이슈일 수도 있는데 가급적 정치적 발언에 아끼셨던 그런 분이 약간 어떤 논란거리에 휘말릴 수도 있는 사안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의사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물론 조국 관련해서도 예전에 형사 절차적인 관점에서 절차적인 문제는 한번 다뤄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면서 조국에 대해서 한번 발언을 했죠. 그것이 뭐 조국을 옹호하느냐 아니냐 뭐 이런 비판도 있었지만, 이재명 도지사가 현재 대법원까지 진행되면서 검찰 수사에 당했던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점, 억울한 점을 고려했을 때 조국에 대해서 그런 형사 절차 과정에 대해서 공정성은 담보해야 되지 않느냐, 자신의 주장은 좀 살펴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주장은 충분히 해볼 수 있을 것이다, 당연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했죠. 그런 것과 같은 맥락에서 한명숙과 관련한 이제 재심리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이 되죠. 이것이 민주당 내에서는 어떤 약간의 큰 이슈로 부각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검찰 조사를 받았고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남겨둔 이재명 도지사 입장에서는 결코 간과할 수 없는 그런 주제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재명 도지사가 이 한명숙 전 총리의 검찰 수사 관련, 그러니까 전 국무총리였죠.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한만호라고 있어요. 한만호. 어떤 기업가인 것 같은데 한만호로부터 9억을 받았는데, 이때 당시에 한명숙 전 총리가 이명박 정부였죠. 그때 당시에 검찰로부터 수사를 받았고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됐지만 2심부터 이재명 케이스하고 똑같죠. 1심에는 무죄인데 2심에서 정치적 운명을 갈라서 대법원에 확정되는 그런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대법원에서도 비율이 어떻게 나왔냐면 5명은 무죄다, 그리고 8명은 유죄다, 이렇게 해가지고 대법원 내에서도 상당히 의견이 분분했던 사안이에요. 그때 당시에 한명숙 전 총리에게 무죄를 선고한 근거는 뭐였냐면 증거가 전혀 없다. 형사 재판이다 보니까 증거주의에 철저히 해야 되는데, 유일한 그 피고인의 발언, 트렁크에다가 여행용 가방 20kg짜리에다가 돈을 9억을 담아가지고 주었다, 이 발언 하나만 가지고 좀 유죄를 선고해버려가지고 증거주의에 위반이 되고 무죄 추정 원칙에도 위반된다 해가지고 대법원 중에서 5명은 이것은 정면으로 형사법칙에 위배된다 해가지고 한명숙에게 무죄를 선고했는데, 나머지 8명이 8대5죠. 그러니까 8명이 검찰의 진술, 피고인의 진술이 어느 정황상 맞다, 이렇게 해가지고 진술 하나만 두고 유죄를 선고한 아주 신기한 사건입니다. 저도 기억이 아주 또렷이 생각이 나는데, 그때 당시에 차량 트렁크에다가 에이쿠스인가요? 뭐 K7인가요? 트렁크에다가 여행용 20kg짜리에다가 10,000원짜리를 담는 장면까지도 재현을 했던 장면이 저는 명확히 기억이 됩니다. 그때 당시에 이명박이 집권하면서 그 정치적 반대 세력들을 죽이는 그런 과정이었기 때문에 한명숙에게 뒤집어 씌우는 그런 검찰 수사했다. 저는 그때 당시에도 한명숙에 대해서 무죄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것이 대법원 판결이 나오다 보니까 뒤집기가 상당히 힘들죠. 그래서 어쩔 수 없다,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렇게 8년 가까이, 뭐 10년 가까이 흘렀나요? 이런 10년 가까이 흘릴 즈음에 정권이 교체되고 한명숙 전 총리가 형 집행을 마치고 그때 당시에 증언을 했던 한만호였는데요. 현재는 고인이 됐다고 해요. 그때 당시 그 200페이지에 육박하는 자신이 검찰에 시달리면서 회유와 협박을 받았다, 이런 비명록이 발견이 됐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사건의 실체 관계를 다 떠나서요, 사람이요 200페이지까지 쓸 정도면요 이를 갈았다는 뜻입니다. 이를 갈아. 그래서 뭐 한만호, 한명숙이가 돈을 받았을 것이다, 물론 이해는 되죠. 조국이가 이렇게 행동했을 거라고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그래서 한명숙 전 총리의 그 온화한 모습만 보고 그 내부의 이면의 모습은 또 우리가 잘 모를 수는 있죠. 그러나 이 형사
절차, 이 측면만 봐서는 충분히 검찰이 한명숙 지구기에 전격적으로 동참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큰 사건이다. 제가 그때 당시에 10년 전인 어린 나이에서도 그 사건을 보고 참 해괴하다. 사람이 증언만 한번 제대로 하면은 사람 한 명 죽이고 살릴 수 있구나, 이렇게 혀를 찼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200페이지에 육박하는 억울하게 자기가 검찰의 놀이개가 됐다, 거의 자신이 검찰이 강아지 노릇을 했다, 이렇게 자신을 한탄해하면서 법정에서 자신의 그 검찰에서 했던 진술을 100% 완벽하게 뒤집어 버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공판 중심주의를 택하게 된다면 검찰에서 진술했던 증거 조서 능력보다 실제 법정에서 그 피고인이 직접 등장해가지고 내가 검찰에서 진술했던 것은 허위였다, 이렇게 진술을 바뀌는 것, 그러니까 어느 것이 더 진실일까요? 검찰에서는 어떤 보호 시스템이 없죠. 가둬놓고 두드러 패든 회의 협박을 하든 감시 체제가 없어. 그런데 법정에서는 온전히 자유로운 상황에서 판사 앞에서 자신의 자유의지에 따라서 발언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것이 더 진실성이 높겠습니까? 당연히 공판 중심주의에 따라서 재판정에서 말한 증언의 증언이 더 진실성이 높겠죠. 그것까지 억울해가지고 200페이지 육박하는 비망록을 썼다. 자, 물론 상식적으로 한명숙을 뭐 좋아해서 보호하려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요, 200페이지를 쓰면서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 사건은 충분히 재심의 가치가 있다. 검찰의 회유 탄압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의 100%라고 생각해요. 1000%라고 생각해요. 물론 한명숙 전 총리가 어떻게 받았을지는 모르겠지만 제 생각, 인생을 좀 살아본 제 생각, 그리고 이재명 도지사 검찰 수사를 수없이 받아본 이재명 도지사, 정치 권력으로부터 감시를 받았던 이재명의 생각을 고려했을 때는 한명숙 전 총리가, 그리고 200페이지 육박하는 비망록, 검찰이 강아지 노릇을 내고 죽은 노릇을 해서 한명숙 전 총리에게 뒤집어 씌웠다. 한나라당 의원들에게 뇌물을 줬다고 하는데 그 뇌물을 한명숙에게 줬다고 이렇게 거꾸로 뒤집어 씌우는 전략을 취했다는 거 아닙니까? 한명숙에게 돈을 줬다고 진술을 하게 되면 자신을 기소하지 않겠다, 그리고 자신이 다시 사업을 재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이렇게 회의 협박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오늘 이재명 도지사가 장문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어요. 그리고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한명숙의 이런 재심 사건뿐만 아니라 이재명 도지사가 본격적으로 정치적 쟁점에 대해서 발언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특히나 유튜브라든가 공중파를 통해서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도 물론 직접적으로 말을 하지 않았지만 현재 문재인 정부의 인사 기용, 그리고 그 청와대의 그 인물들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비판을 했어요. 지도자, 리더가 아부하는 사람을 쓰게 되면 나라가 망하게 된다, 이런 비유적 발언을 했는데, 자, 그 부분은 다음에 한번 시간이 있을 때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재명 도지사의 이 페이스북 발언에 대해서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이재명 도지사하고 이런 피 튀기는 말다툼, 말의 싸움, 글의 향연, 이것을 보여줘가지고 이것을 한번 좀 살펴볼 가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과 한번 신속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명숙 전 총리의 이 재심 사건은 저는 충분히 좀 다뤄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형사소송법상의 재심의 요건도 갖췄다. 왜냐하면 증인을 회유 협박했고, 그다음에 검찰의 이런 직무상 이런 범죄에 해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좀 다퉈볼 수 있는 재심의 요건이 된다. 물론 일각에서는 대법원 판례를 뒤집을 수 있는, 대법원의 이 판결을 뒤집을 수 있는 확실한 증거가 있지 않는 이상은 불가능하다. 근데 이 당사자의 증언자인 한만호 씨가 현재 사망한 상태잖아요. 그래서 좀 힘들 것이다. 하지만 비망록, 200페이지에 육박하는 비망록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재심을 해볼 수 있는 사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이재명 도지사도 현재 이재명에 대한 무죄의 증거가 6,000개 가까이 되는데 이걸 다 감췄잖아요. 그러면서 뒤집어 씌우려는 이런 검찰의 노력, 이거에 대해서 이재명 도지사가 거의 분노하는 그런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기 때문에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재명 도지사가 현재 검찰에 대한 인식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대통령이 되면 이재명 도지사가 이 검찰에 대해서 어떻게 손볼 것인지, 이것을 다루고 있는 것이에요. 한번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계속해서 바로 이어볼 것인데요. 자, 제가 지금 화면에 띄워놓은 것은요, 바로 이재명 도지사가 오늘 올린 글입니다. 오늘 2020년 5월 31일 일요일 날 올린 글입니다. 오늘 근무하는 날 아니죠. 그런데 페이스북에다 글을 올렸어요. 그리고 어제도 장문의 글을 올렸어. 어제 올린 글은 바로 한명숙 전 총리의 재심을 응원하고 지지한다, 이런 내용이었고, 이 글이 올라오자마자 동양대
전 교수였던 우리 진중권 글의 문장의 마법사 우리 진중권 교수가 또 핵심을 찌르는 글을 반론을 통해서 이재명 도지사를 또 깠죠.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과 진중권 사이에 글이 오갔습니다. 결론은 이재명 도지사의 승리도 끝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런데 이재명 도지사가 처음에 글을 올렸고 그 글을 보고 진중권 교수가 이재명 도지사를 또 깠고 그 진중권의 글에 대해서 또 이재명 도지사가 바로 이 글 진중권 교수님 손가락 보지 말고 달 좀 봐주세요. 또 올리니까 또 지지 않겠다는 뜻이 이 글에 대해서 또 진중권이가 글 썼는데 다시 한번 이따 읽어보겠지만 약간 깨갱하는 그런 글이었어요. 저는요 진중권이가 이 친문 세력에 대해서 약간의 증오심을 가지고 있다 이런 느낌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도지사가 가리키는 달은 이런 검경 수사권 분리라든가 검찰의 적폐성 이런 걸 지적했고 진중권이 말하는 달, 이 달은 무엇이냐? 진중권은 친문, 극문, 이 적폐 세력들 이것을 달이라고 지칭을 했다. 저는 두 명의 말 모두가 상당히 유의미하고 시사성이 있고 언론거리가 돼도 충분히 이재명에게는 도움이 되는 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오늘 신중하게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는 많은 좀 이재명 도지사에게 오히려 도움이 되었다. 진중권 교수의 말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재명 도지사가 두 개의 글을 올렸는데 첫 번째 글은 보지 않을게요. 바로 한명숙 전 총리의 재심은 진실에 가깝다. 재심을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었어요. 뭐 간단하게 말해보면 한명숙 사건의 그 유죄는 검찰의 위중교사에 의해서 그러니까 한만호라는 그 기업인을 위중교사를 시켜가지고 유죄로 만든 사건이다. 그리고 이것은 진실에 가깝다. 이렇게 이재명 도지사는 판단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러한 검찰의 증거 조작과 은폐는 2011년도에 있었지만 2019년도에 자신에게 가해진 검찰의 증거 은폐 그 다음에 유죄 만들기 이것은 2019년 나에게도 가해졌다. 6,000개에 육박하는 무죄 증거를 다 감추고 내가 그것을 공개해달라고 요청을 해야 될 정도로 검찰은 무리하게 사건을 수사하고 유죄 만들기, 뒤집어 씌우기 이런 거가 일상이 되어 있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수사권 조정이라든가 그 다음에 조국이라든가 현재 법무부 추미애 장관이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해서 적극 지지한다. 저는요 이재명 도지사가 이게 뭐 친문 이재명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이런 형사사법 피해자로서 이 현재 이 검찰의 수사권, 검경 수사권 조정, 수사권 기소권 분리 이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에요. 어떤 정치적 의미를 담기보다는 자신이 당한 거에 대한 검찰의 소외, 검찰의 현재 문제점을 비판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배관시하거나 왜곡된 시선으로 이재명 도지사를 볼 필요는 없다. 뭐 문재인 대통령에게 도움이 되는 발언이다. 뭐 조국을 옹호하는 그런 법무부 입장 표명에 대한 오호다. 이렇게 볼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사권 기소권을 분리해야 된다. 그리고 수사검사와 기소권 검사를 분리해야 된다. 그리고 검찰의 그 조서 그에 대한 증거 능력을 제한하고 공판 중심주의로 전환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법정에서 이루어진 이런 증언자들의 증언이 더 중요한 것이지 검찰 수사 과정에서 있는 그 검찰 기소 요지 이런 것이 더 강조되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소권 남용은 그러니까 증인을 해유 협박하거나 피고인을 해유 협박해가지고 유죄를 만들어버리는 이런 것들은 거의 반인권 범죄이기 때문에 이런 검찰들의 검사들의 범죄는 공소시효를 폐지해가지고 끝까지 그 책임을 물어야 된다. 왜냐면 이것은 반인권적이고 인권 침해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으로 이재명 도지사가 첫 번째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진중권 교수가 반론을 제기했죠. 이재명 도지사님이 뭘 잘못한 것 같다. 이렇게 했죠. 그 글을 이따가 살펴보고 이재명 교수님이 그래서 진중권의 그 반론을 보고 다시 또 글을 올린 거예요. 한번 간단히 읽어보시면 이재명 도지사가 자신이 당한 이 사건에 대해서 얼마나 억울함을 표시하고 있는지 검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명확하게 글로 문자로 쓰신 거기 때문에 이재명을 응원하신 분들이라면 이재명의 검찰에 대한 입장 그리고 자신이 이 기나긴 재판을 거치면서 어떤 점이 억울했는지를 명확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보시면 이재명의 그 마음 한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